전 세계에서 글로벌 인터넷 GLIN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LA 정변의 정진철입니다. 네, 변홍진입니다. 네, 지금 그 남한에는요, 북한 친화적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북한이 핵도 포기하고 그 남북한 간의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면은 그 긍정적인 생각은 북한이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변화를 했다거나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, 그 유교 남침을 통해서 북한의 잔악상을 경험한 많은 세대들은 그와 같은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과연 북한이 그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? 이번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저서가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베이징 지국장이죠. 애나 파이필드. 네. 그 지국장이 The Great Successor라는 책을 통해서 북한을 조명하고 김정은을 조명해 봤는데, 과연 이 책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를 하고 있는지, 또 긍정적으로 변화할까 하는 것을 우리 변홍진 언론인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네. 어떻습니까? 그 내용. 네, 한국에서는 이 책이 그 영문 번역하고 제목이 조금 틀립니다. 그 영문 번역을 그대로 이게 아마 번역을 한국말로 하면 위대한 계승자라고 해야 되는데, 그렇게는 붙이지 못하고 마지막 계승자라고 이렇게 했는데, 이게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. 근데 이 저자가 맨 처음에 여기 쓴 그 책 서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. 이 책을 2,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보낸다, 이렇게 하고 책 서문에 이 책에 그 펴내면서 이 책을 누구한테 증정을 하느냐, 2,500만 북한 주민들의 하루빨리 다가올 자유로운 꿈, 그것을 위해서 이 책을 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대충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아마 가늠을 하실 것 같습니다. 물론 아까 그 지적하신 대로 그 북한이 과연 변하고 있는가,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썼어요. 근데 그 종합을 하면은 북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죠. 다만 이제 언론인이 봤기 때문에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걸 분석하면은 북한은 그들의 맨 처음에 대한 사상, 그들이 미국에 대한 그 입장, 그들이 자기들의 그 남한에 대한 입장,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물론 외형적으로 특히 그 평양에 대해서 그 언급을 많이 했는데, 그 종합보면 평양은 진열장의 도시라는 겁니다. 진열장의 도시.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. 그 안에 있는 그 평양 시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잘 먹여주고 잘 대우해주고 다른 데하고 전혀 틀리니까, 이 책을 쓰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. 물론 그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은 아마 그 북한의 전직 관료들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탈북자들, 그 탈북자들을 가장 많이 만났는데, 물론 미국의 그 저명한 그 정치인들이나 정치 분석가 또 정치 연구가 이런 사람 아니고, 그 유럽인이 그 어디에 그 북한을 대상으로 이 사람 책을 펴내면서 자기가 그 다녔던 그 언론 취재했던 모든 걸 대면서 2004년부터는 북한에 그걸 중점을 두고 아마 책을 쓰기 위해서, 나중에 자기 책을 쓰는 거는 2014년에 아마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2014년부터 북한을 방문하면서 자기가 틈틈이 그 언론인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를, 팩트에 근거한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. 물론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, 첫 번 싱가포르 회담 끝내고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결렬이 됐는데, 물론 이 사람이 그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지 많이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거는 2020년 내년 트럼프가 과연 재선될 것이냐. 물론 그 트럼프의 재선하고 김정은의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입장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
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나온 이제 여담이 이 책에도 썼지만은 그 북한에 있는 유엔 대표부 그 관리가 뉴욕 그 코리아타운의 그 퀸즈 그 코리아타운의 점쟁이 영어로는 코리안 포춘 텔러라고 그랬습니다. 점쟁이죠. 점쟁이 만나서 그 물어봤다는 거예요. 트럼프 재선에 대해서. 그때 거기다가 이제 가로 열고 그냥 대답이 예스. 간단하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점쟁이가 이제 당선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. 재미나는 그게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이 책의 208페이지, 전체가 250페이지인데 208번째 에필로그 난에 조금 썼어요. 더 재미난 거는 트럼프가 재선이 안 돼도 걱정 없다. 나에게는 시진핑이가 있다. 예, 그런 거를 그 김정은 그 보좌관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나는 거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, 이 중재자 아닙니까? 미국 회담의 중재자인데 거기 간단하게 또 이 언론인이 재미난 얘기를 썼어요. 202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데 아마도 그 전 몇 년간 그러니까 올해 말 이런 거죠. 이 책이 나올 때쯤부터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봐진다고 그렇습니다. 네, 또 이야기를 계속하죠. 네. 그리고 아까 김정은이가 보좌관을 시켜서 그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서 점을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 점을 쳤다는 그 이유는 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는 겁니까? 낙선되길 바라는 겁니까? 자기하고 대화를 두 번인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볼 때는 그 트럼프가 그 되기를 바라는 왜냐면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네. 트럼프를 자기가 리드할 수 있고 트럼프하고 얘기를 해서 좋은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네. 김정은은 생각한다는 거예요. 예. 왜냐면 김정은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네. 주변 사람을 여러 가지 보면은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됐으면 뭐 얘기를 더 이거가 그래서 그 주지 않았습니까? 올해 말까지 시간표를 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너 대통령 네가 되고 싶으면 네. 나하고도 잘해야 네가 대통령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약간의 거. 근데 그게 전혀 허무맹랑은 안 해요. 네. 왜냐면 북한 변수하고 네. 미국 대선은 왜냐면 네.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. 네. 왜냐면 트럼프가 자기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북한을 자기가 네. 가장 잘 구슬리고 우리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지금 했는데 네. 그러니까 계속 자기하고 대화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걸 아는 거예요. 네. 예, 근데 꼭 그렇게만 돼서는 안 돼요. 만약에 이게 불리하고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떤 형태로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안 되도록 또 이걸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 북풍을 불 거예요. 네. 예, 근데 저도 책에 재미난 걸 썼어요. 그 안 돼도 나에겐 시진핑이가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그 시진핑을 믿는 겁니까? 믿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남한의 그 선거를 보면 가끔 북풍을 많이 이용하지 네, 않았습니까? 네. 북풍을 많이 이용했는데 뭡니까 그 트럼프도 북풍을 잘 이용해야 당선이 되겠네요. 당선의 일조가 될 수도 있죠. 네, 참 한국 남한 선거의 북풍, 미국 선거도 북풍 어떻습니까? 재밌죠. 네. 내년 선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결론은 김정은이나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네. 그러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네. 결론 아닙니까? 네,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은 분명히 핵을 포기한다. 그래가지고 해외 순방을 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테니까 평화적으로 우리가 잘 나가도록 지원을 하고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. 아니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이나 또 여러 가지 뉴스의 출처들이 보면은 그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가장 먼저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네.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얘기할 때 미국에서 5년 이내에 망한다 북한이 보통 그런 게 많이 있어요. 그렇죠. 예, 북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한국에 또 새 대통령은 북한에 어떻게 대북 관계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북한이 뭐 앞으로 10년 이내에 망한다. 김정은이 했을 때도 군부의 지지가 좀
이상하기 때문에 뭐 5년은 못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훨씬 지나갔잖아요. 또 그렇죠. 이렇게. 예, 그러겠는데 여기서도 그 애나 파이필 지국장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했어요. 이 사람이 어떻게 갈 거다. 그러니까 책 제목 자체가 그레이트 석세스예요. 하여튼 위대한 계승자예요. 말하자면 한국말로. 근데 이게 마지막 계승자로 한국에서는 이걸 했는데 네. 뭐 아마 한국의 책하고 이거 원서 미국 책하고는 조금씩은 아마 다를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그 책 속에 좀 재미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 외형적으로는 많이 변했다는 걸 언급을 했어요. 그중에 한 예를 이제 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한 10번 정도 그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중에 한 번 갔을 때 호텔에서 이렇게 그 평양 시내를 내려보는데 아마 과학자의 거리 그쪽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북한 평양의 그 과학자의 거리는 상당히 그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뭐 중국 어디에 그 상하이 같은 거기도 비교해도 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장소가 있답니다. 평양의 과학자의 거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보고 있으니까는 특파원이나 이 지국장이 그 평양에 체류하면은 반드시 그 감시원, 그러니까 안내자라고 그러지만 감시원이 이제 따라 붙는데 그 감시원이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 두바이처럼 될 거라고 멋진 그 여기서 자랑을 하더래요. 그래서 그 이 지국장이 그 감시원 보러 그러면 그 두바이를 가봤냐고 이렇게 물었대요. 그랬더니 못 가봤다고. 그러면서 자기는 중국도 못 가봤다고.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언급한 게 북한이 외형적으로나마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책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돼서 정권에 적게 됐고 김정남이가 그 자리가 가야 그러던데 그걸 어떻게 제치고 자기가 된 거 말하자면은 외형적으로 볼 때 김정은이가 이렇게 보통 말하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. 이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봤던 북한은 좀 무식하고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스위스에서 교육도 받았고 영악하다는 거죠. 영악. 그리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27세에 이제 권좌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뭐 열 몇 살에 올라가도 독재 마음대로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그 김정은이가 아주 사람 부릴 줄도 알고 그 자기 아버지한테 여러 가지 배웠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. 그건 다 한국 언론에도 많이 나온 얘기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이 책에 그 흥미를 갖는 것이 그 여태까지 그 김정은에 대해서 또 여태까지의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많이 알려지지 않는 사실을 썼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이 일반 뭐 소설 정도 쓴 게 아니라 그 경험도 많은 언론 이 책을 쓴 애나 파이필드는 스탠포드 대학이 자랑하는 소렌선 저널리즘 어워드가 있는데 그 어워드에서 그게 언론인들이 타고 싶어하는 그 상인데 거기서 아시아 부분 보도상으로 탔어요. 그러니까 아시아 관계에서 굉장히 그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한국에도 이게 이제 번역이 됐지만 이제 좀 한 사람들은 한국 책하고 미국 원서고 같이 보면은 북한을 그 연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방금 전에 애나 기자가 그 북한에서 그 외향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향적인 변화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. 네.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의 적화통일이라는 그 종전의 정책을 포기하느냐. 그것이 그 남한으로서는 안전과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대목 같은데 이 책은 그 점에 대해서 그 좀 간접적으로라도 표현을 했습니까? 네, 그렇죠. 했죠. 특히 그 언론인으로서 많은 다른 언론인들도 만나고 다른 정치부도 만났는데 네. 딱 두 가지예요. 북한은 정책이 변하지 않았고 네. 그다음에 핵은 절대로 포기 안 하고 자기가 네. 아주 소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네. 자기가 봐도 여러 가지 자기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인터뷰한 많은 사람들 통해서
그 김정은이가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한다는 걸 갖고 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네. 이제 미국의 입장은 네. 만약에 핵을 조금 더 지금보다도 다시 한번 오면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한반도 해역 근처에 미국이 그 여러 가지 군사 자산을 갖다가 지금 압축을 시켜갖고 만약의 네. 경우에 그 북한이 다시 한번 핵을 도발한다든지 네. 그것이 미국의 어떤 직접적인 그 위해가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네. 트럼프나 그다음 미국 그 위정자들이 네. 폭탄을 누를 거예요. 네. 예, 예. 그러면 지금 뭐 현재까지로 미국 군사력이 30분 이내에 북한을 초토화시킨답니다. 네. 예.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책이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렇다고 해서 그 이 책을 전적으로 그 교과서로 삼아서 그 남한이 그 교과서를 통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북한이 만약에 그 핵을 포기 안 하고 체제라든가 그간에 이어던 대남 정책을 변하지 않는다면은 남쪽의 그 문재인 정권도 말입니다. 뭔가 정책적인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거기에 대한. 맞습니다. 근데 네. 무조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다. 북한은 친화적이니까 잘 될 거다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 점은 어떻게 네. 책을 통하지 말고 네. 그 언론인으로서의 한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. 네, 저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북한은 변하지 않고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이냐. 네. 저도 아주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. 그 일단 그 김정은이가 올해 말까지를 그 시한을 정했어요. 네. 자기들 미국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라. 네. 계산법대로 우리 이제 대답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막연하게 이것이 그 환상적인 한반도 평화 통일이다. 좋죠. 네. 그렇지만 이 통일은 반드시 우리가 힘을 보유한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이 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네. 그건 진리입니다. 동서고금에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이 나옴으로써 그 하나의 객관적으로 더 하나의 확신을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저는 봐요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들이나 위정자들이나 또는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런 문제를 좀 그 갖고 있어서 자기가 있는 직장이나 자기가 있는 사회에서 네. 미국의 정치인들한테도 얘기할 때 좀 그런 면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통일을 가는 기회에 북한의 핵을 포기하면 좋겠지만 포기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그렇겠죠. 뭐 정권을 붕괴시킨다든지 네. 또 여러 가지 이거 있는데 예, 그렇게 되도록 그 분위기 조성할 때는 여론을 좀 우리가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. 그게 알겠습니다.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지적한 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누가 봐도 북한 친화적 정권이 아닙니까? 네. 그리고 또 그 북한 친화적 정권을 지지하는 계층도 많다고요. 네. 북한 그러니까 친북적으로. 네. 그렇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은 6.25를 겪은 세대들, 네. 6.25의 그 참사, 잔악상을 겪은 세대들의 그 하나의 의견도 문재인 정권이 좀 감안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특히 네. 지금 6월 조금 있으면 이제 6.25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네.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은 저 김정은을 저 남쪽으로 초청해서 네.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자 그러는데 올 수도 있죠. 김정은이가. 근데 오기 전에 네. 그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는 전 세계에 대해서 6.25 남침은 잘못됐다. 네. 예, 그거는 사과를 하고 그러고 와서 평화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아까 김정은이가 보좌관을 통해서 트럼프의 재선을 첨쳤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네. 될 것이냐 말 것이냐. 네. 그렇게 보면은 내년에 있을 미국의 대선은 김정은이도 관심을 갖는 대목이고 아주 많죠. 네, 우리 또 네. 그 문재인 정권도 관심을 갖는 대목이고 많은 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갖는 대목인데 과연 내년에 미국의 대선은 어떻게 갈 것인가? 그 대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?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네. 미국의 내년에 있을 대선에 대한 내용들을 좀 풀고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LA 정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 미국의 대선 어떻게 갈 것인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